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의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앱박첨의 천재들 TV입니다. 오늘은 데이터와 논리에 기반한 문제 해결이라는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부디 이 동영상의 정보가 삶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동영상은 부자들의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시리즈입니다. 그동안에 1번 문제를 기회로 보는 사고방식, 두 번째 명확한 목표 설정, 세 번째 장기적인 관점 유지라는 동영상을 이미 만들어 제공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데이터와 논리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번, 6번, 7번이 시리즈로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데이터와 논리에 기반한 문제 해결 기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와 논리에 기반한 문제 해결의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크 저커버그의 성공 사례가 되겠습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을 만들었던 사람인데 초기 시절에 사용자가 좋아요 버튼을 얼마나 클릭하는지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인터페이스를 최적화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 경험을 바탕으로 플랫폼의 가치를 극대화하였습니다. 데이터에 기반된 의사결정은 페이스북의 폭발적인 성장을 창출하였습니다. 그래서 메타 플랫폼의 마크 저커버그의 성공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마크 저커버그는 누구인가? 마크 저커버그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페이스북, 현재 메타 플랫폼스 회사의 창립자이자 CEO입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데이터를 활용한 의사결정과 논리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통해서 세계 최대의 소셜 네트워크 기업을 성장시킨 인물입니다. 저커버그는 데이터 분석과 실험적인 접근, 장기적인 비전을 통해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전 세계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혁신한 사람입니다. 마크 저커버그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1984년에 미국 뉴욕주 화이트 플레인스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20세인 2004년 하버드 대학교 재학 중에 더 페이스북이라는 이름으로 캠퍼스 네트워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2021년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꾸고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디지털 공간 개발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을 인스타그램이나 화스앱이나 오큘러스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포함하는 거대한 기술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화스앱은 인터넷을 통해 메시지, 음성 및 영상 통화를 제공하는 글로벌 무료 메신저 서비스입니다. 요컨대 그의 성공 비결은 데이터와 논리에 기반한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커버그의 재산은 한국 돈 272조 원으로 세계 갑부 랭킹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크 저커버그의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데이터를 통해서 사용자의 행동과 니드를 분석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회사의 핵심 원칙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예컨대 뉴스피드 알고리즘을 통해서 사용자가 어떤 콘텐츠에 가장 많이 참여하는지 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사용자에게 제공을 하고 이를 통해서 사용자의 참여도와 체류 시간을 극대화를 추구했습니다. 사용자의 행동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맞춤형 광고를 제공했습니다.
광고주에게 높은 ROI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네 번째, A&B 테스트와 실험적 접근입니다. 저커버그는 의사결정 전에 다양한 가설을 세우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를 검증하는 A&B 테스트를 활용했습니다. 예컨대 사용자 인터페이스 UI나 기능 변경 전에 실험적으로 몇몇 사용자 그룹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여기 세 번째로 데이터 분석을 해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을 합니다. 예컨대 페이스북 리액션스, 즉 좋아요, 사랑해요 등 이모티콘의 도입은 사용자 데이터와 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결정된 사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의 핵심을 논리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저커버그는 문제를 해결할 때 항상 핵심 원인을 논리적으로 파악을 하고 데이터를 통해 이를 증명을 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예컨대 초기 페이스북은 빠른 확산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대학 중심의 네트워크에서 출발하여 글로벌 소셜 플랫폼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논리적으로 데이터와 사용자 요구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저커버그의 여섯 번째 전략입니다. 장기적인 비전과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저커버그는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성장을 중시했습니다. 예컨대 데이터와 트렌드 분석을 통해서 사진과 메시징이 소셜미디어의 핵심이 될 것을 예측해서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했습니다. 디지털 공간과 가상현실이 미래의 소셜 경험이 될 것이라는 장기적인 비전 아래 오큘러스를 활용을 해서 메타버스를 개발했습니다. 저커버그의 일곱 번째 전략입니다. 사용자 중심의 데이터 분석입니다. 저커버그는 항상 데이터를 통해 사용자 경험을 분석을 하고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기능을 제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예컨대 인스타그램의 탐색 탭과 추천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관심을 끌만한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왓츠앱은 데이터 기반의 간소화된 메시징 플랫폼으로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한 것입니다. 저커버그의 네트워크 효과 극대화 전략입니다. 저커버그는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를 도모했습니다. 저커버그는 사용자 수가 증가할수록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시스템을 설계하였습니다. 예컨대 페이스북의 초기 확장 전략은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각 커뮤니티의 네트워크 효과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더 많은 친구를 초대하고 플랫폼의 성장이 가속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였습니다. 저커버그의 지속적인 학습과 적응 전략입니다. 저커버그는 데이터를 통해 변화하는 사용자 요구와 시장 트렌드에 빠르게 적응하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컨대 중국 틱톡의 성장과 숏폼 콘텐츠의 인기를 분석하는 결과 릴스 기능을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도입을 해서 시장 경쟁력을 유지하였습니다. 저커버그의 경영 전략, 윤리적 문제 해결과 투명성입니다. 저커버그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동시에 플랫폼의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집중했습니다. 예컨대 캠브리지 아날리티카 스캔들 이후에 데이터 투명성을 높이고 사용자 데이터 보호를 위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을 했습니다. 11번째, 저커버그의 경영 철학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가
데이터는 의사결정의 나침판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데이터를 통해서 문제를 정의하고 논리적으로 해결책을 찾습니다. 두 번째로 실험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학습 도구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테스트하고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면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세 번째는 사용자 경험을 최우선으로 존중을 하라입니다.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설계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마크 저버그의 성공은 데이터와 논리에 기반한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용자 요구를 이해하고 실험과 분석을 통해서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의 시도는 소셜미디어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데이터 기반 문제 해결의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